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지퍼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구가 지퍼로 닫혀져 있고 안쪽에 주머니가 숨겨져 있는 그런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준비한 건 이 가죽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 천이에요. 천인데 오히려 가죽으로 만들 때는 더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쉽게 가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넌지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는 가죽이랑 캔버스 천, 그리고 제가 가죽은 이 사이즈만 쓸 겁니다. 이 캔버스 천에 구멍을 뚫어서 지퍼를 달 때 그 주위를 감싸줄 가죽이고요. 그리고 저 캔버스 천으로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 그 두 개를 재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재단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안쪽에 있는 구멍은 지퍼 구멍인데 이것은 나중에 그리고 재단할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만 그릴 거예요. 네, 이렇게 재단을 다 했고요. 이렇게 지퍼 주위를 감싸줄 가죽 같은 경우는 제가 크리저까지 그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가장자리 단면이 엣지코트가 됐던 토코널이 됐던 뭔가 마감 처리는 먼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 마감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마감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본딩을 해서 붙이시는 거죠. 이때 이렇게 원래 도안을 이렇게 도려내서 내놓은 이 구멍을 가지고 위치를 잡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빡빡하게 그려도 되긴 하지만 이것으로 잘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조금만, 어차피 가이드가 될 정도만 그리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많이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본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본딩을 해서 이렇게 그 위에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본딩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먼저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힘이 당겨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보강 테이프가 같이 바느질이 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가죽이 충분히 덮이게끔 이 보강 테이프를 여러 줄 잘라서 붙여버릴 거예요. 네, 이렇게 바느질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히 했고요. 그 다음에 지퍼가 들어갈 입구를 그려주고 그대로 뚫을 겁니다. 뚫다기보다는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하고자 하는 사이즈대로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깔끔히 뚫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저도 얼른 후다닥 구멍을 뚫고 열선을 긋고 그 다음에 안쪽에 엣지코트까지 마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엣지코트가 마르는 동안 지퍼를 만들고 있는 거죠. 어차피 저 재단해 놓고 해 놓은 게 없더라도 도안이 있기 때문에 이 도안 사이즈대로 만들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엣지코트까지 다 칠해줬습니다. 이 안쪽까지 다 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캔버스 천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언제나 주의하실 거는 이런 엣지코트를 만약에 해버리면 이거는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흘리지 않도록. 가죽 같은 경우는 흘리자마자 바로 닦으면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런 직조되어 있는 천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흡수돼서 닦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지퍼를 만들어 놨고요. 이 지퍼를 여기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이드를 보통 쓰는데 가이드가 없더라도 같은 간격으로 되게끔 붙이면 되고, 가이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딩해서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지퍼 본딩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어줄 이 천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래쪽, 이렇게 지퍼를 보면 이게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 먼저 이렇게 붙여버릴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아래쪽만 먼저 뚫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지퍼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주머니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 이유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면 이 지퍼의 안쪽, 이쪽이 깔끔하게 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서 된 바느질이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종종 하는 편입니다. 따로 시접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퍼를 닫아 두고 나머지를 본딩에서 붙일 건데, 이렇게 네모나게 본딩을 해서 붙여서 나머지 구멍을 뚫고 바느질을 해볼 겁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마저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본딩으로 살짝 붙여놨지만 이 입구 쪽에서는 이렇게만 바느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손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재봉틀이 있으면 재봉틀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입구만 있는 그런 지퍼 주머니가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것을 캔버스 천을 썼어요. 그래서 이 캔버스 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 놓으면 올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 입구 쪽을 가죽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그냥 가죽을 썼다고 하면 이 지퍼가 들어가는 구멍만 뚫어서 지퍼를 넣고 이 바느질, 이 바깥 바느질이 아니라 이 안쪽 바느질만 해주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캔버스 천이나 아니면 매우 얇은 가죽을 썼을 때는 보통 이렇게 지퍼 입구 쪽을 다른 가죽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했지만 약간 이렇게 곡선을 줘서 동그랗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